한국 출장 7일, 미국 외교 정책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백악관도 몰랐던 한국의 실체. 미 국무부가 충격에 빠진 이유. 단 한 명의 외교관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미국이 떠나려 했던 나라. 지금은 미국이 먼저 손 내밀고 있는 나라.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월씨, 이것 좀 확인해봐. 국무부 사무실에서 상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가 건넨 태블릿을 받았죠.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벽 트윗이 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이제 철수할 때가 되었나? 미국 우선주의는 모든 곳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48년간의 제 인생에서 특히 외교관으로 20년을 보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대통령의 트윗은 곧 정책의 시작이니까요. 아시아팀 전체 회의야. 30분 후. 잠시 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대통령께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리와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할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시아 안보 분야에서 제가 가장 선임이었으니까요. 철수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주둔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그 취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죠. 방위비도 GDP의 3% 이상을 쓰고 있고요. 차관보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자신감을 얻어 계속했어요. 한국은 이제 지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체국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해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 주둔하는 것은 그들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책상을 둘러싼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제 논리는 탄탄했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했으니까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요.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왜 반세기가 넘도록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하죠? 한국은 이제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죠.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서류상의 정보뿐이었으니까요. 주일미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의 GDP, 군사력, 기술 수준, 모든 자료가 제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현실주의적 국제관계론, 그리고 20년간의 외교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가 필요 없는 나라라고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결정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70년 가까이 이어온 동맹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 중 하나로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할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차관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월씨, 보고서 초안 봤어. 훌륭해. 그런데 현장 조사가 필요해. 직접 한국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장에 가라고요? 제가 언제 출발하면 되죠? 내일.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현지 상황을 평가하고 와. 이 기회에 한국 외교부와도 직접 논의해봐. 그들의 반응도 중요하니까. 1시간 후, 저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백악관이 보였어요. 이번 임무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임무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월시 국장님 환영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의 안내로 입국장을 빠져나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줄 서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인 모습이었죠. 이게 다 자동화된 건가요?
네, 한국은 이런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생체 인식부터 통합 데이터베이스까지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요. 첫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직접 보니 그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밤인데도 도시 전체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저기 보이는 건 롯데타워입니다. 높이가 555m예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았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거든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게 정말 표준적인 모습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인가요?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특별관리? 아니요, 이게 서울의 일상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충격받았죠. 교통체증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효율성이 최우선이에요. 점심시간에 현지 식당에 들렀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고 계산까지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졌습니다. 종이 영수증조차 필요 없었어요. 대신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끝이었죠. 비효율 제로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오후에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미군 장교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 됐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범죄율도 낮습니다.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걱정하는 가족들도 많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그려온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던 서류상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한국의 발전에 대해 자부심이 넘쳤어요.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죠.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을 직접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준비해온 철수 찬성 논리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 첫 보고를 보내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처음으로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오늘은 한국 외교부와의 공식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세종대로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월시 국장님, 윤주현 차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윤주현 차관은 제 예상과 달리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죠. 반갑습니다, 월시 국장님. 워싱턴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겠군요. 손을 맞잡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바쁘시겠습니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윤주현 차관이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를 꺼내기도 전에 그가 먼저 비슷한 말을 했죠.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췄어요. 물론 미군 철수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동맹 관계의 재정립을 원하지만요.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동맹 관계의 재정립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재정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 차관은 태블릿을 꺼내 여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전략, 자체 개발 무기 시스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구상까지. 워싱턴에서는 본 적 없는 자료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합니다. 물론 동맹은 계속되어야 하고요. 그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약자의 호소가 아니라 강자의 제안이었어요. 제 머릿속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윤 차관이 직접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전통 한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가 질문했어요. 국장님, 미국은 왜 한국에서 철수하려 하나요?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외교적 수사를 뺀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용 문제죠.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니까요. 한국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윤 차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그럼 우리가 방위비를 전액 부담하면 어떨까요? 대신 주한미군은 유지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아시아 안보를 책임지는 구조로요.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윤 차관의 제안을 곱씹으며 음식을 맛보았죠. 이런 제안은 워싱턴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철수나 현상 유지, 이 두 가지 옵션만 있었거든요. 윤 차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옵션을 만들어야죠. 창의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야 해요.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판교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동맹의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테크 기업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윤 차관이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미 관계의 진짜 다리예요. 군대만이 아니라 인재와 기술, 가치의 교류가 우리 관계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한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어요. 젊은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CEO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죠. 스탠포드 출신의 30대 젊은이였어요.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으로 의료 진단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병원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말하는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구나. 군사적 의존이 아닌 상호 이익과 협력에 기반한 관계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단순한 주둔군 유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제가 알던 한미 관계와 실제 한국의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오늘은 한미 연합 외교 훈련을 참관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 대사관 차량으로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훈련장은 서울 북쪽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죠. 이번 훈련은 특별합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첫 연합훈련이거든요. 대사관 직원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연합훈련은 미군이 주도했었으니까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는 사이버 공격 대응과 인도주의적 구호 작전입니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군의 장비와 역량이 미군과 거의 대등했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한국 측이 확실한 우위를 보였어요. 한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면서 발전했거든요. 미군 장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훈련이 끝난 후 양국군 장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군 대령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월시 국장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루머가 사실인가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외교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재 모든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어요.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철수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요. 다른 장교가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죠. 장교들의 반응은 워싱턴의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철수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보는 사람들과 워싱턴의 책상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사이의 괴리가 느껴졌죠. 간담회가 끝나고 주한미군 가족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미군 주택단지는 마치 미국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많은 가족들이 단지 밖 한국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 미군 부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아이를 키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범죄율이 낮고 교육 수준은 높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죠. 남편이 다른 기지로 발령받을까봐 항상 걱정해요. 다른 군인 가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2년만 있다 갈 생각이었어요. 벌써 8년째네요. 아이들은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한국 친구들도 많아요.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가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해외 주둔지가 아니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미 집이 되어 있었죠.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워싱턴에서 들어온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녁에는 미군 장성의 초대로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장군이었죠. 월시 국장님,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서울도 개발도상국의 수도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뉴욕보다 깨끗하고 안전하죠. 한국인들이 이루어낸 변화는 기적이에요. 그의 부인도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제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 아이에게 한국은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에 앉아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쉬웠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주한미군의 의미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메일을 확인하는데 국무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일정 구체화를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내 단계적 철수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 2주 내 제출. 이 짧은 메시지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죠.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무슨 보고를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철수 찬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얻은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야 할까요? 대사관 사무실에서 보고서 초안 작성을 시작했지만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워싱턴에서 철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준비했던 논리들이 이제는 너무 얕고 단편적으로 느껴졌어요.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때 윤주현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월시 국장님,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시나요?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측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저녁에 만난 장소는 서울의 한 오래된 한옥 레스토랑이었어요.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윤 차관이 솔직한 대화를 청했습니다. 오늘은 외교관이 아닌 개인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치적, 안보적 공백이 생길 겁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테고요.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윤 차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한 건물로 향했어요. 그곳은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단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재들이 세운 곳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죠. 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2030대로 보이는 젊은 CEO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MIT 같은 미국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 창업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10년을 살았어요. 미국에 남아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죠. 왜냐하면 이곳이 더 도전적이고 기회가 많다고 느꼈거든요. 다른 창업자도 이야기했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인정 네트워크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경제적 외교관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이런 인정 네트워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스타트업의 연구실을 둘러보던 중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로 탄생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윤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과 화상 브리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워싱턴의 지시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보고할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철수 찬성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함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백악관과의 화상 브리핑이 있는 날이에요.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밤새 고민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이 화면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시 국장, 현지 상황 보고해주게. 차관보의 말에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역량, 그리고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죠. 결론적으로 어떤 건 고를 하겠나? 차관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 커리어의 중대한 기로였어요. 워싱턴의 기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안전했지만 그것은 제가 본 현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수에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워싱턴의 관계자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명해보게.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주한미군의 주도는 단순한 한국 방어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자 양국 관계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차관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럼 대안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합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가치와 시스템을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겁니다. 차관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코리안 드림이라고? 자세히 설명해보게. 용기를 내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꿈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실현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미국의 가치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요. 이제 그들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갈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주장은 워싱턴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차관보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미 철수 방향으로 기울고 계신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화면 속에서 움직임이 보였고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 코리안 드림에 대해 더 들어보고 싶군요. 월시 국장.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제가 본 한국의 현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군사적 주둔을 넘어서 경제, 기술,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이어서 제가 만난 한국의 젊은 창업자들과 미군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코리안 드림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도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죠.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철수 논의를 일단 중단하고 월시 국장이 말한 이 코리안 드림 전략에 대해 더 검토해 봅시다. 일단 정책 결정을 보류합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사관을 나와 한강변을 걷다가 윤주현 차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월시 국장님. 백악관의 결정 소식이 벌써 들려왔네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윤 차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한미 미래 비전을 말이죠. 전화를 끊고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코리안 드림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으니까요. CHAPTER 7 남겨진 질문, 새로운 연결.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윤주현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관님, 제가 한국에 더 머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윤 차관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환영합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신가요? 한미 미래 인재 교환 프로그램이요.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윤 차관과 함께 한국 외교부에서 회의를 가졌어요. 제 제안에 한국 측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한미군 주둔과는 별개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윤 차관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 인정 네트워크가 진정한 동맹의 기반이 될 테니까요. 회의 후 한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윤 차관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 과정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수혜국이 아니라 공헌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이룬 발전은 미국의 가치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윤 차관의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그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상가였습니다. 다음 날 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 실무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프로젝트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첫 단계로 양국의 젊은 외교관 20명씩을 교환 근무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기업, 학계, 문화계로 확대해 나갈 거예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공식적으로 전략적 유보 상태로 변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실질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모두가 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월시 국장님 덕분입니다. 워싱턴의 결정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의 축하를 받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전달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보고 느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어요. 당분간 서울에 머물기로 했으니 임시 숙소가 필요했거든요. 외국인이신데 한국에 오래 계실 계획인가요? 부동산 중개인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소 1년은 있을 예정입니다. 좋은 곳이 있을까요? 종로 쪽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이라 매력적이죠. 그날 오후 종로의 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복궁이 보였어요. 현대적인 건물에서 600년 된 궁궐을 바라보는 경험은 묘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윤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어요. 종로에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서울 시민이 되었네요. 윤 차관이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웃 주민. 이제 진짜 김치 맛을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혼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넘어 개인적인 애착이 생겨나고 있었죠. CHAPTER 8 클레어의 마지막 연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미미래 인재 교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첫 기수 40명의 젊은 외교관들이 양국을 오가며 일하기 시작했고 기업과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에게 외교 훈장을 수여하는 날이었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그저 서류상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방문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청와대 행사장에 도착하자 윤주현 차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시네요. 아름다우십니다. 월시 국장님.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전달한 것뿐인데. 윤 차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특히 외교관에게는요. 수여식이 시작되고 한국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제게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먼저 이런 영광을 주신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열심히 배운 한국어였어요. 저는 6개월 전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수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왜 미국의 보호가 필요할까 생각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가치와 시스템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은 나라였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미국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과거라고 말한 이유는 한국이 우리 미국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망.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코리안 드림의 본질이죠.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안전한 사회. 이 모든 것은 우리 미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것을 실현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더 이상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보완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죠. 마무리를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 종로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조국이 되었어요.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현실은 어떤 보고서나 통계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의 본질이 아닐까요? 서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말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윤 차관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어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청와대 정원을 거닐었어요. 4월의 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 북한산이 보였고 그 아래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임무를 수행하러 왔다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거죠. 이곳에서 저는 코리안 드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경복궁을 바라봤습니다. 600년 전 지어진 궁궐과 현대적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서울이고 한국이었어요.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그리고 이제는 제 집이 된 곳. 책상에 앉아 워싱턴으로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타이틀은 간단했어요. 코리안 드림 새로운 한미 관계의 비전. 한국은 더 이상 지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동반자입니다. 미국이 심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씨앗은 한국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발신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철수를 지지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후 제 판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류상의 수치와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어떤 통계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코리안 드림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었어요. 한 명의 외교관으로서 가장 큰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코리안 드림과 함께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